여러분, 혹시 손바닥만한 거울 하나가 잃어버린 왕국의 지도를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오늘은 바로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고조선의 역사를 뒤흔들고 있는 이 청동 거울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단요경. 여러 개의 고리가 달린 청동 거울이죠. 근데 이게 그냥 얼굴 비추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어요. 고대 고조선 사회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건 뭐랄까 오늘날로 치면 최첨단 기술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이 이 거울을 딱 들면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고 그게 곧 권력이었던 거죠. 정말 엄청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거울들이 발견된 곳들을 점으로 찍어서 쭉 연결하면 과연 어떤 지도가 그려질까요? 그리고 그 지도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바로 그 고조선의 지도랑 같을까요? 자, 지금부터 우리 모두 고고학 탐정이 되어서 이 거울이 남긴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 바로 단유조문경이라고 불리는 거울인데요. 이름 그대로 무늬가 좀 거칠죠? 비교적 초기에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이 거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우리 추리의 첫걸음이 될 거예요. 단요조문경, 이름 그대로 고리가 여러 개 달린 거친 무늬 거울이란 뜻인데요. 디자인이 얼핏 보면 좀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당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또 숭배했던 거대한 힘, 그러니까 이글거리는 태양이나 하늘을 가르는 번개 같은 것들을 기하학적인 무늬로 새겨 넣은 겁니다. 바로 이 무늬 안에 첫 번째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깨버리는 첫 번째 증거예요. 이 초기 거울들이 발견된 곳들을 보면 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북쪽으로는 저 멀리 중국 대륙이랑 러시아 연해주에서부터요. 남쪽으로는 한반도 땅끝까지. 아니, 이 상상도 못했던 광활한 지역에서 똑같은 거울이 나온다는 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 점들을 쭉 이어보니까요. 고조선이라는 문화권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한반도 북쪽에 있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저 광활한 만주벌판과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문화 공동체였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거죠. 네, 원본 자료에서도 가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고조선은 북쪽에만 있었어 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글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역사 논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땅속에서 직접 나온 이 유물이 기록의 빈틈을 메우면서 진짜 역사는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서를 넘어가 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기술적으로 한 차원 더 진화한 거울, 바로 단유세문경이 등장하거든요.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수백 년에 걸쳐서 거울 만드는 솜씨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딱 보입니다. 처음엔 거칠었던 무늬가 점점 정교해지더니 와, 이건 정말 머리카락보다도 가는 선을 1만 개 이상 빽빽하게 새겨넣은 그야말로 청동 기술의 끝판왕, 잔무늬 거울이 탄생합니다. 이건 그냥 발전이 아니라 거의 기술혁명 수준이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성분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거울을 만들려고 구리랑 주석을 섞는데 그 비율이 거의 황금 비율이었던 거예요. 국보로 지정된 거울을 분석해봤더니 옛날 책에 나오는 가장 이상적인 청동 거울 합금 비율이랑 거의 똑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많은 실험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한 첨단 재료 공학 기술을 이미 마스터하고 있었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탐정놀이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술은 그야말로 정점을 찍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걸작들이 발견되는 지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초기에 거친 무늬 거울이 많이 나왔던 만주 지역 있죠? 거기서는 이 새로운 잔무늬 거울이 거의 사라져요. 그 대신 정말 놀랍게도 한반도 남쪽, 특히 지금의 전주나 완주 같은 지역에서 이 거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거울의 놀라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반도를 벗어나서 바다를 건너가거든요. 네, 바로 일본으로요. 이제부터가 이 미스터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최고급 기술이 집약된 거울의 생산 중심지는 명백히 한반도였어요.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 거울이 바다 건너 일본에 있는 고대 무덤에서 그것도 똑같은 모습으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누군가 이 거울을 들고 바다를 건너갔다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표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일본 고대 문화인 야요이 시대의 핵심 지역들, 규슈 북부 같은 곳에서 나온 잔무늬 거울들을 보세요. 이게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나온 거랑 정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똑같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거의 뭐 같은 공방에서 같은 장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이요. 그러니까 이런 경로가 그려지는 겁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서 당대 최첨단 기술로 이 명품 거울을 만듭니다. 두 번째, 이 귀하디 귀한 물건이 백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본 고대 문화가 막 시작되던 북부 규슈에 딱 도착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중요해요. 원본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이건 그냥 물건만 주고받는 무역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교하고 상징적인 물건이 똑같이 발견된다는 건요, 그냥 물건만 띡 건너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거울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 거울이 가진 종교적,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아주 직접적인 문화 전파의 증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모든 단서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 청동 거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고대 지도를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자, 두 개의 지도를 나란히 놓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왼쪽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봐서 익숙한 한반도 북부와 요동 일부에 머물렀던 고조선의 지도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건 청동거울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우리에게 그려주는 새로운 지도입니다. 만주에서 시작해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고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훨씬 더 거대하고 역동적인 고대 국가의 모습. 바로 이게 거울이 보여주는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는 손바닥만한 청동 거울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한 왕국의 지도를 새로 그려야만 했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고대사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된 거죠. 원본 자료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거친 무늬 거울과 잔무늬 거울은 고조선의 영역을 확증하고 일본 열도로의 문화 전파를 증명하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작은 거울 하나가 한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나 뒤흔들 수 있다면 과연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밑에는 우리가 안다고 믿었던 역사를 또 어떻게 바꿔버릴지 모를 어떤 엄청난 이야기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역사는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에서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